매니아에게는 이미 유명한 작품부터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만나보지 못했을 명작까지 중국 영화는 유치하고 개연성 떨어지고 배우들 연기가 오버스럽다고요? 오늘 그런 편견을 모두 없애줄 영화만 모아보았습니다. 각종 영화제에서 최초로 넷플릭스 중국판 결혼 이야기, 아내가 바람난 남편, 이혼 이야기, 간통 이야기, 1인치의 장벽을 넘어야 하죠. 찰진 대사, 개봉한 지 4일 만에 제작비의 40배의 매출은 색감 활용이 정말 뛰어나요. 엔딩 크레딧을 꼭 끝까지 보세요. 정말 잘생겼죠? 大家好, 수정쌤의 즐거운 중국어 시간 수정쌤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미드만 보시는 건 아니죠? 넷플릭스에 재미있는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8로 뽑아보았습니다. 중국 대륙 추천 영화 8가지. 꼼꼼하게 준비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할게요. 첫 번째 영화입니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7月与安生. 이 영화는 7월과 안생이라는 두 소녀의 우정, 성장 과정, 그리고 삼각관계를 그린 영화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성인이 된 지금은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7월과 안생. 하지만 소울메이트 같았던 둘의 우정 이야기를 7월이 인터넷에 소설로 연재하고 있어요. 그 소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생은 소설을 찾아봅니다. 13살 첫 만남 때 친해지게 돼서 가족보다 소중하게 서로를 생각했던 두 소녀. 고등학생이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로의 환경이 점차 달라지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갈등 요소가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7월의 남자친구 호가명. 세 사람의 이유 있는 삼각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영화는 다소 막장일 수 있는 스토리를 정말 감성적으로 예쁘게 그려냈어요. 특히 7월과 안생이 서로 다른 도시에 떨어져 지낼 때 엽서를 통해서 각자의 소식을 핑퐁처럼 빠른 템포로 주고받는 장면들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영화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또 인물들의 심리를 진지하고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한 결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조동휘 배우가 안생 역을, 마스춘 배우가 7월 역을 맡았는데요. 두 배우는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 최초로 공동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각종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음악상 등을 휩쓸어요. 이 영화는 중국에서 2016년에 개봉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2017년 12월에 개봉을 했는데 관객 수는 2만 5천 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호평이 이어졌어요. 이 영화는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소설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소설을 찾아서 읽어보고 싶게 만든 영화예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는 2019년에 중국에서 드라마로 리메이크 됩니다. 치아문 단수적 소미오의 션웨, 심월 배우가 안생 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영화로 리메이크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태원 클라스와 마녀의 김다미 배우가 이 영화에 캐스팅되었다고 해요. 7월과 안생 중 어느 역을 맡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동휘 배우가 연기한 안생 역을 맡을 것 같네요. 다음 영화입니다. Someone to talk to. 一句顶一万句. 저는 이 영화를 넷플릭스 중국판 결혼 이야기라고 쓰고 이혼 이야기, 간통 이야기 라고 읽을게요. 첫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됩니다. 주인공 부부가 구청 창구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부부가 끼어들어서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창구 직원이 이유를 묻습니다. 그 부부는 서로 대화가 없다며 이혼하려는 이유를 대죠. 그 부부가 떠나고 신청서 작성을 마친 주인공 부부. 창구 직원이 또 이유를 묻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고 결혼하려는 이유를 말하죠. 두 쌍의 부부의 대조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시간은 바로 흘러서 10년 뒤 서로 대화를 안 하게 된 주인공 부부. 아내가 다른 유부남과 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남편은 그 흔적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 유부남의 아내에게도 소식을 알립니다.
이 영화는 아내가 바람난 남편, 남편이 바람난 아내의 심리를 현실적으로 그려냈어요.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모두 처음 보는 배우들인데 정말 이 시골 마을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역할도 찰떡이었어요. 그리고 배우들 모두 차분하고 정제된 연기를 펼쳐요. 연출도 깔끔하고 카메라 구도도 인상적이었어요.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빈 방에서 그리고 큰 부처상 앞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촬영 구도가 신선했어요.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는 실존하는 시골 옌진현을 중심으로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요. 소박한 시골의 거리 풍경, 겨울용 바람막이와 이불을 부착한 스쿠터, 주인공이 택시 대신 저렴한 3륜차를 잡아 타는 모습 등등. 영화를 보면서 중국의 시골을 여행할 때의 기억이 많이 떠올랐어요. 이 영화는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저도 만나보지 못했을 영화인데 수작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영화도 소설이 원작이에요. 바로 중국의 현대소설가 류전윤의 작품인데요. 이 소설은 중국에서 권위 있는 모순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소설 원작자가 영화의 시나리오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해요. 다음 영화입니다. 실연 33일 失恋33天. 이 영화는 중국에서 2011년도에 개봉했어요. 무려 9년이나 지난 영화지만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세련됐어요. 영화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웨딩 플래너인 여주 방샤오샨이 웨딩드레스를 픽업하러 다녀오는 도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요. 백화점에서 남자친구가 여주의 절친과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충격을 받고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난 후 시련을 극복하는 33일간의 감정 변화를 그린 영화예요. 让失恋消失的时间表.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를 꼽자면 베이징을 담은 세련되고 깔끔한 화면, 현실적인 감정 표현, 그리고 찰진 대사 등을 뽑을 수 있어요. 영화가 해외에서 흥행하려면 1인치의 장벽을 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영화는 아무리 해석을 잘해놔도 1인치의 장벽을 넘기 힘들 것 같아요. 영화에 중국어를 알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센스있고 유머러스하고 세련된 중국어 대사가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凭什么抨击我？有的人有 A 面有 B 面，有的人有 S 面有 B 面，你不能只看到我们 SB 的那一面啊。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국어 자막으로 꼭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영화는 광고비를 크게 쓰지 않고 SNS 홍보, 웨이보 마케팅을 주로 한 것으로 유명해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실제 실연당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흘러나와요. 웨이보로 신청받은 이별한 사람들의 사연이죠.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이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여주는 바이바이허입니다. 이별 계약, 훔쳐진 그 5년, 몬스터 헌트 등으로 한국에도 알려진 배우이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원장입니다. 이 영화는 11위 셋이나 모인 2011년 11월 11일 중국판 솔로데이를 3일 앞두고 개봉해요. 그리고 꽝꾼지에의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개봉한 지 4일 만에 흥행 수입 1억 위안을 돌파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170억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3억 5천만 위안의 흥행 성적을 거둡니다. 한화로 약 600억 원이죠. 개봉한 지 한 달 만에 제작비의 40배의 매출을 올렸어요. 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2013년도에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빠오징징의 인터넷 소설이 원작이에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기체 형식으로 쓰여서 온라인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죠. 소설 원작자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금마장 영화제에서 각색상을 수상했어요. 다음 영화입니다. 먼 훗날 우리 后来的我们. 이 영화는 2018년도에 중국에서 개봉해서 흥행한 영화예요. 무려 13억 6천만 위안의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화로 약 2,350억 원이에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는 개봉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로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영화 내용은 한 남녀가 춘절에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서로를 알게 돼요.
그해 춘절에 함께 보낼 가족이 없는 여주는 남준의 집에서 남주 아버지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며 함께 춘절을 보내요. 둘은 성공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치열한 도시 베이징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둘은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서로에게 따뜻한 고향 같은 존재가 되죠. 둘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훗날 여주의 소중함을 모르는 남주는 여주를 놓치게 돼요. 그렇게 둘은 헤어졌다가 10년 뒤 춘절에 다시 비행기에서 만나게 돼요. 남주가 물어요. 如果当时你没走，后来的我们会不会不一样？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다시 만난 둘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옆에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잃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죠. 영화는 익숙함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색감 활용이 정말 뛰어나요. 과거와 현재의 내용이 교차하는데 특이하게도 과거가 컬러이고 현재가 흑백이에요. 색감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영화 중간에 남주의 대사로 나옵니다. 또 과거 장면에서 붉은색을 사용해서 따뜻한 느낌을 잘 살렸어요. 여주가 들어와서 함께 지내는 남주의 방이 좁고 누추하긴 하지만 조명을 잘 활용해서 따뜻함이 느껴지죠. 영화에서 여주가 나이 많고 베이징 출신인 남자만 골라서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주와 남주 모두 베이표입니다. 베이징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베이징 호적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여주는 남주와 처음 만난 춘절에 폭죽을 보면서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베이징 남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쉽게 베이징 호적을 얻고 대도시인 베이징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득 담아서 말이죠. 이 영화의 감독은 리오 루어잉입니다. 가수 겸 배우 겸 감독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이 노래를 부른 가수예요. 우리에게는 가수로 잘 알려지신 분인데요. 이 영화가 감독으로 데뷔한 첫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조동유,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의 안생 역할을 맡은 그 배우인데요. 안생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으로 남주는 징보란입니다. 정말 잘생겼죠? 징보란은 다음 편에 소개해드릴 영화에 또 등장해요.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자세한 소개는 생략할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화도 엔딩 크레딧을 꼭 끝까지 보세요.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가 될 거예요. 오늘 중국 영화 4편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화만큼 재미있고 완성도 높은 중국 영화 4편을 더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한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신 영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고 다음 컨텐츠가 또 기대된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